500만 원을 만들려면 뭐 어떻게 되냐? 제가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로 연금박사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젊으신 분들은 잘 관심이 없겠지만 연금과 또 투자에 관련된 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연금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여러분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괜히 연금박사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 채널에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 많이 보실 텐데, 죽는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러면? 언젠간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그걸 잘 생각하고 미리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정작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주변에서 평소에는 내가 뭐 암에 대한 걱정 안 하다가 주변 사람이 암에 걸리면 막 나도 이제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고 시작하면서 그때 가서 운동하고 있고 뭐 그때 가서 보험 들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면 늦은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후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알듯이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직장인일 텐데 직장 생활 몇 년 하세요? 직장 생활 길어야 20, 30년이에요. 노후는 몇 년이에요? 노후는 60세부터 시작하면 길면 40년이에요. 짧은 사람도 20, 30년이에요. 그러면 직장 생활보다 더 긴 기간을 우리는 노후를 보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취직하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 대학원까지 거의 10년, 15년 이상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노후는 더 길어. 근데 노후는 준비 안 해.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퇴직한 후에 한 3개월 쉬면서 생각해 보겠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노후가 불안해지는 거고,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지만 그걸 먼저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현명한 노후를 보내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 노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사실 거의 15년 전부터 노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노후에 어떤 분들이 행복한가를 보니까 노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는 노후가 되면 퇴직,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노후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노후에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행복한가 봤더니 단적인 사례로 공무원 은퇴자들, 공무원 퇴직자들은 다 행복했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들은 공무원 연금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 근데 노후에 목돈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연금을 꾸준하게 받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두 분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목돈 가지신 분들은 행복한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어요. 이 돈 때문에 어디 빌려줬다가 못 받고 사기당하고 뭐 자식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경우 많아. 근데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불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매달 꾸준한 소득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소득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뭐야? 어쨌든 내가 이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 55세까지 월급이 나오잖아요. 잘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정이 보장되니까 내가 지금 여행도 다니고 뭐 대출도 받아서 집도 사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고정적인 월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후가 되면 더 중요해져. 젊을 때는 내가 이 직장 아니면 에이씨 집어쳐 그리고 딴 데 가서 일하면 되잖아. 근데 노후는 그것도 안 돼 이제. 근데 그런 생각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살다가 노후에 퇴직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통장에 뭐 얼마가 있긴 한데 이걸로 노후를 살려고 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근데 노후에 100% 불행하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 다 불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팩트라는 거예요. 노후에 목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근데 우리는 젊을 때 그걸 몰라. 그러면 뒤늦게 가서 이제 후회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부모님이 공무원이셨던 분들 자녀들은요 다 연금을 준비해요. 그 연금의 효과를 봤거든. 우리 부모님이 꼬박꼬박 연금 받아서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사시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집도 중요하고 주식도 중요하지만 연금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머니인사이드니까 여기 주식, 부동산 관심 있는 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주식, 부동산은 돈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많이 모으세요. 괜찮아요. 그거 얼마든지 하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은 돈을 들고 언젠가는 노후로 가야 되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야? 쓰려고 모으는 거지. 이걸 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해줄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천국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천국에는 강남 아파트도 없다. 천국에는 비트코인도 없어.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뭐해? 어차피 언젠간 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불릴 때부터 쓰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생이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잘 모은, 잘 불린 사람보다 잘 쓰는 사람들이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가더라. 그래서 제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내용 사실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자, 목돈은 우리가 통장에 쥐고 있는 것이고 연금은 우리가 매달 받는 거예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후가 되면 병에 걸려요. 그리고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는데 여러분 통장에 5억, 10억이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언제 어느 때까지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라져. 최근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근데 통장에 10억 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젊은 사람도 그거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더더욱 지키기 쉽지 않아요. 결국은 첫 번째, 목돈은 노후에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돼. 근데 연금은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평생 동안 지급이 보장돼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해요. 근데 연금 가진 사람은 꿈과 희망이 있어요. 노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목돈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예요. 지금 부자. 그런데 이게 내일도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 하지만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예요. 평생 부자. 지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돈 가진 사람은 과거에 큰 돈을 모았잖아요. 내가 부동산 뭐 주식해서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꼰대 아시죠? 꼰대. 꼰대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왕년의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 근데 연금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앞으로라고 얘기해요. 매달 500만 원씩 연금 평생 받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디를 여행할 거야? 나는 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뭐 간전제품을 바꿀 거야? 이런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목돈 날리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 한 번에 날려요. 자, 연금 받는 할머니가 있어.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목돈이 갖고 있으면 위험하겠지만 연금 매달 받잖아요. 이 한 달에 200만 원 연금 받는 할머니가 이번 달에 날릴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야? 200이요. 날리면 어떻게 돼? 다음 달에 또 나와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리면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응? 목돈 가진 사람은요,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 가면 VIP라 그래요. VIP. 근데 사실 VIP가 아니죠. VIP로 대접한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호구잖아, 호구. 그럼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 빼먹을까? 그렇죠? 진짜 노후에 진짜 값은 목돈 가지신 분이 아니고 연금 가지신 분이에요. 지갑에 현금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경로당 가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당장 오늘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냐가 중요하지. 실제로 그런 분 많이 계세요. 강남에 부잣집에 정말 비싼 집에 살고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결국은 목돈과 연금을 보면 진짜 연금 가진 사람이 갑이 돼요. 제가 이거를 어르신 앞에서 수없이 강의했어. 목돈 가진 어르신은 일찍 가는 게 자식 도와주는 것이고 연금 가진 어르신은 오래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거다. 이거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하면 다들 기분 나쁘지만 다들 공감해. 여러분들이 목돈을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점점 필요 없어지게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죽는 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쓰고 가지도 못하는 재산을 내가 왜 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잘 쓰는 전략이 필요해요.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고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이 노후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님 세대, 평균 수명 60세, 65세 시대의 생각이 아직도 빠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님 세대의 평균 수명 60세 시대의 노후는 노후 기간이 5년이었어요. 길어야 10년.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을 정리하는 이벤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노후는 30년, 40년이야. 이거는 직장 생활보다 더 길어. 또 한 번의 삶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당일치기 여행 가는 거하고 한 달짜리 여행 가는 거하고 준비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당일치기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노후는 한 달짜리 여행으로 긴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일치기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아무 가방도 없이 속옷도 하나 안 들고 그냥 집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나와봤더니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돈은 개인이 스스로 재테크해서 불리는 것이지만 연금은 사실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제도로 강제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조금 준비를 해.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은퇴 선진국들은 전부 국가에서 공적 연금을 강제화시켜 놨어요. 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후가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 제도가 잘 발달하지 못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구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금 준비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나라에서 준비해 주는 건 어쩔 수 없이 해. 근데 개인 스스로 하라니까 안 해. 근데 막상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내기 싫은데 국가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던 국민연금, 그게 노후의 효자잖아 지금. 공무원연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공무원연금. 근데 그 사람들이 내고 싶어 냈겠어요? 내려니까 억지로 낸 거지. 근데 결국 그게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왜 애들도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해? 스스로 공부 안 해. 때려야 돼, 패야 돼. 그래야지 공부하지.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 그렇게 서울대 보내면 나중에 엄마, 제가 정신없이 놀 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학원만 해주시고 열심히 책찍찍 해줘서 제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다니까요. 그제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냥 보고 나서 그냥 뭐 연금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연금이 좋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못해. 강제화시켜서 스스로 해야 돼요. 여기 뒤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 공무원만큼 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연금 제도가 좋다고 많이 부러워해서 뭐 공무원 지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급여의 18%를 연금으로 적립해요. 내가 9%, 나라가 9%에 18%. 300만 원 받는다고, 월급 받는다고 치면 이 사람이 한 달에 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이 거의 60만 원이에요. 근데 공무원 생활 언제부터 해? 20대 초반부터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여자 같은 경우에 교대 나와가지고 들어가면 20대 초중반부터 교사 생활 시작하거든요. 언제까지? 60세까지예요. 공무원 연금 납입 기간이 36년이에요. 36년간 매달 월급의 20%를 빠지지 않고 연금으로 빼가는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내 월급의 20%를 나한테 안 주고 빼가는데 받아 안 받아? 열받는 일이에요. 5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었더니 나중에 노후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을 내가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을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거기서 9%인 30만 원이 뛰어나가고 있어. 27만 원 뛰어나가고 있어. 자, 그런데 잘 봐요.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일반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공무원들은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30만 원 공무원연금 띄고 270만 원 받아요. 자, 그럼 공무원들은 내 월급이 300인데 국가에서 30만 원 띄어가고 27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월급이 270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그냥 월급이 270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공무원들은 제가 봤더니 연금 띄어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았더니 나중에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어떻게 돼?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30만 원을 매달 내야 돼. 그러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 당장 이번 달에 우리 여행도 가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저 연금을 깨서 차를 살까, 연금을 깨서 뭘 할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옵션이 돼버리는 거야. 공무원들은 강제 의무가 돼버렸고 얘네들은 옵션이 돼버렸는데 노후에는 누가 승리하냐? 강제적으로 한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은 인출도 안 돼. 담보대출도 안 돼. 그러니까 연금 받는 그날까지 손댈 수가 없어. 근데 이 개인연금은 어떻게 돼? 중간에 인출도 가능해, 중단도 가능해, 대출도 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여기저기 다 긁어 써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500만 원을 만들려면 뭐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만들어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월 500만 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나라에서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야. 두 번째, 사고만 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일단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연봉 요즘 뭐 초봉이 한 3천, 4천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가 4.5, 회사에서 4.5 해가지고 9%를 내게 돼요. 자, 그럼 연봉이 3천이면 나는 연간 270에서 300 정도 이 금액을 이미 저축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로 따지면 25만 원, 27만 원이 그 연금에 적립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퇴직금 말씀드렸죠? 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퇴직금도 쌓여.
그럼 나는 이미 내가 3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국민연금 27만 원, 퇴직금 25만 원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달에 이미 52만 원을 연금으로 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세금 더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토해내는 걸 막기 위해서 연말정산 준비하죠. 그래서 뭐 하냐면 연금저축 많이 가입하잖아요. IRP 연금저축. 그러면 IRP 같은 경우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고 IRP 합치게 되면 연간 700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자, 그럼 뭐 IRP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만 해도 연간 400이에요.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야. 그래서 30만 원씩 연간 400만 원 붓고 나중에 세금 환급 받으니까 이건 노후 준비도 되면서 세금 환급도 받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52만 원에다가 30만 원 더하면 82만 원을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개인연금 중에 비과세 연금이 있어요. 이건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연금들이거든요. 이런 연금들에 한 달에 20-30만 원씩만 부어도 나는 이미 100만 원 넘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과세연금 세제 혜택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그냥 무리할 필요도 없어. 그 중에서 100만 원 넘게 분다고 하지만 그 중에 절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나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딱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100만 원이 10년,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500만 원 만드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연봉이 3천일 때는 국민연금을 27만 원 내잖아요. 월급이 300일 때는 국민연금을 27만 원 내잖아요. 근데 내 월급이 20년, 30년 후에도 월급 300이면 안 되잖아. 내가 승진을 할 거고 월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연봉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됐다. 한 달에 월급 500, 600 받는다. 그럼 국민연금도 45만 원 이상 내고 있는 거고 퇴직금도 더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이고 연금저축도 IRP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연금도 20만 원 하던 거 40만 원 늘리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시키는 것만 꾸준하게 해도 노후에 통장에 최소한 적게는 5, 6억, 많게는 10억 가까운 연금 자산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으로. 그러면 500만 원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중간에 돈 필요하다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다 날리고 연금저축 가입하고 있는데 아유 이거 깨가지고 또 어디 뭐 코인 한다고 해가지고 날리고 친구가 빌려주려고 해가지고 빌려줘서 못 받고 뭐 사업하자 그래서 또 말아먹고 이것도 중도 인출 받고 뭐 해지하고 이러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지 말고 괜히 이상한 사업한다고 뭐 해가지고 들어먹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 일 하면서 지금까지 하라는 거 그 네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노후에 500만 원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금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나 혼자 사는데 500도 500이지만 만약에 맞벌이 한다 그럼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럼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은퇴자가 많아지고 고령화되면서 연금 제도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크게 관심 없겠지만 일단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에 7명한테 그냥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이 있고요. 월 30만 7,500원씩 매달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못 받고 소득 하위 7명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급여에서 뛰고 있는 연금, 국민연금, 공적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가 이제 사실상 공적연금이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퇴직금 준비해 주고 계시잖아요. 퇴직연금 있고, 그다음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환급, 세액공제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이고, 비과세 연금보험은 지금 납입할 때는 세금이 없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품군이 있고요. 이게 개인연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주택연금이 있죠. 사실상 주택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대출을 연금으로 받는 형식인데 내가 집밖에 없다, 노후 준비가 집밖에 안 됐다라고 하신 분들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이런 제도들이 있고, 뭐 앞으로는 다양한 연금 제도들이 좀 도입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연금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잘 포트폴리오 짜서 하시게 되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노후 준비가 가능해요. 공무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직을 하게 되면 퇴직을 거의 하지 않고 평생 가기 때문에 거의 36년간 빠지지 않고 연금을 내죠. 근데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들이 내는데 직장 가입자들은 직장 다닐 때 내는 거고 뭐 요즘 옮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옮기 또 중간에 쉬어. 그럼 또 안 내.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냥 프리랜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소득이 불규칙하잖아요. 그럼 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연체하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뭐 내가 굳이 이걸 내야 돼? 그러니까 강제성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공무원연금보다. 그러다 보니까 납입률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급여의 9%를 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내게 되지만
일단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프리랜서들은 내 소득을 내가 신고하는 것도 막 자유롭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강제적이지 않죠. 거기다가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있잖아요. 퇴직금은 뭐 강제고 안 강제고 떠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퇴직금 쌓이고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퇴직금이 얼마가 쌓이는지 아세요, 혹시?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쌓여요. 1년에 한 달치 월급 퇴직금이에요, 정규직은. 자, 그러면 연봉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올해 쌓이는 퇴직금이 얼마예요? 300만 원 쌓이는 거예요. 한 달로 따지면 25만 원씩 연금을 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 쌓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내가 뭐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쌓이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연금은 스스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연금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납입하시게 되면 스스로 좀 약간 셀프로 강제해서 연금을 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좀 말씀드렸죠? 여러분 월급 꾸준하게 일하시면서 월급에 국민연금 띄어가라. 그 다음에 퇴직금 알아서 준비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셔야 될 포트폴리오는 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 두 가지 중에서 내가 비중에 따라서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연금저축 400만 원까지 풀로 채우셔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중에서 좋은 상품을 찾아서 개인연금은 비과세니까 이건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없이 받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여기다가 뭐 20, 20 하든 30, 30 하든 그건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짜서 그 정도의 금액, 월 급여의 뭐 많은 부분이라기보다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안팎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돈은 내가 없다, 내가 평생 그냥 노후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면 노후에 아무리 다른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라고 보시게 되겠고요. 뭐 수익이 잘 나고 그러면 더 많은 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급여가 늘어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속 추가 불입을 해 나가시는 그런 게 필요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연금에 관련해서 많이 질문 드리는 게 그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건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매달 금액을 내가 올해 지금 20살 20대 중반인데 한 달에 50만 원씩 하기로 했다. 그러면 30살에서 급여가 올라가면 60만 원, 70만 원 올려가면 돼요. 나는 30년 전 가치의 금액을 그대로 내고 있으면서 내 연금이 올라가길 바라지 말고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조금씩 더 연금액을 늘려서 평생 준비하면 나중에 여러분 노후는 제가 보기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인사이드 많이 구독해 주시고 연금 박사도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